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다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터로 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한 주간에 여러분 쭉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 텐데요. 자, 월요일 아침부터 그 계획 차근히 잘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 co.kr. 히든텍에서 택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불펜 투수로서 몸 풀고 그래야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도전 의사 질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대선에 나가려면 몸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펜이 너무 멀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치 무대 혹은 중앙언론에 자주 등장하기란 무척 힘들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곧바로 대선으로 직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장외에서 몸 풀고 곧바로 마운드에 서겠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건데요. 서울시장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역사란 새로 쓰라고 있는 존재니까요. 대통령님, 국회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가능성 얘기가 나오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자율적으로 과유불급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하는 것 자체는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국회에 신경 쓰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야당의 정치 행위로 볼 때 청문회 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한다면 거부권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확실합니다. 국민들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하기 나름인 것 같다.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정의와 국회의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아마도 정의와 의장의 신당과 관련 발언 자체가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이 중도층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 동의합니다. 하지만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사판짜기로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새누리당의 비박, 더민주의 비노, 비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정치 세력화 움직임을 그냥 흘리기는 힘들 겁니다. 이 정계 개편과 맞물린 개헌 주장,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울림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대리점의 물량 떠넘기는 일명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가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남양유업이요. 예. 이 남양유업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초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그러네요. 예, 어제 공정위에 따르면요. 공정위 제1소위는 지난 3일 애초 124억 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서 25분의 1 수준인 5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 그대로 따른 것인데요. 서울고법이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의 대리점의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 원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예.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허겁지겁 주문 수량 등 부당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 기록 확보에 나섰는데 이미 로그 기록에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대부분 교체가 되거나 노후로 고장난 뒤였죠. 그래서 공정위는 전국 대리점 2천여 곳의 컴퓨터를 사서히 뒤졌지만 15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재산정까지 이제 1년 이상 걸리게 된 것이고요. 로그 기록 존재 여부는 지난해 논란에 대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혐의 없음을 이제 결정 내리고 불기소 처분하게 됐는데, 공정위에 이렇게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이 결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25분의 1로 깎여서 나온 거에 대해서 한 발 늦은 공정위 조사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야당은 제 기억으로는 을지로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정치권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시장이 회복세다? 이 얘기,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도 이게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올해 초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공급 과잉 우려, 이 3대 악재로 침체가 예상됐던 서울 주택시장이 지금 보니까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11,741건으로 하루 평균 587건이 거래가 됐고요. 이게 지난달보다 11.7% 늘어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추세로 가면요. 이달 최종 매매량이 18,0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건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는 못 들어가고 대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요. 구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권 재건축 등의 영향이 크다. 예. 그래서 대출을 최소화하면서 그 가진 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강남구 아파트도 현재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조금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면세점의 제3차 대전이 예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롯데하고 SK네트워크의 회생 가능성 여부 그리고 예. 현대백화점의 재도전 성공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난달에 서울 면세점 신규 운영을 4개 추가하겠다 밝힌 이래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을 노리는 다른 업체들까지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속속이 표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면세점, SK네트워크,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기존 면세점인 신세계 두산도 입찰전에 참여하겠다 의사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워크 점점 이렇게 경쟁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현대백화점도 입장이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롯데와 SK는 지금 새로 4개로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예. 그리고 이제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 관련돼서 4개월간의 입찰 준비 기간 주고 2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올해 말에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것이 순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런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 2014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지금 뛰었고 자연스레 면세점 매출도 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보유가 9개, 추가 신규 4개까지 하면 13개까지 돼서 차기 면세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기존의 롯데와 SK 네트워크 회생이 가능할런지 현대백화점도 입찰을 참여할런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벤사가 뭐예요? 벤사가? 이게 뭐냐면요. 예. 우리가 소형 카드로 긋지 않습니까? 예. 슈퍼마켓 가서요. 예. 그러면 이 중간에 전표라든지 이렇게 영업하는 데 있거든요. 예. 카드 영업하고 카드사 말고요. 각각의 그러니까 카드사하고 일반 소매 업종을 연결해주는 회사죠. 예.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대형 벤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카드로 긁으면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서 카드를 긁으면 이게 벤사로 넘어갔다 벤사에서 다시 이제 카드 업계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게 벤사인데 그 대형 벤사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데는 1사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00억 원이 넘어가고요. 예.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97억 원, 91억 원 이렇게 되는데 원래 지금 대형 벤사가 지금 큰 지난해 7월부터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바뀌면서 리베이트 줄 돈이 주지 않으니까 돈이 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수익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이달부터 5만 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소비자 서명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시행했지만 중소 가맹점도 여전히 계속 카드 긁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맹점에 제공한 벤사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미온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명 거래가 본격화되면 카드 단말기와 전표를 관리하는 벤대리점이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를 일부 줘야 하는데 이게 줄 수 없게 되니까 서로 반발하고 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대형 벤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오히려 몫을 두고 티격태격했던 거를 그냥 넘겨주게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두산이 9연승에 도전을 했는데 롯데가 이 9연승을 저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8연승을 달리던 두산이 어제 롯데를 상대로 9연승에 도전했거든요. 예. 이 다승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에이스 니퍼트를 선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9연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뜻밖에도 니퍼트 선수가 이 3과 3분의 2이닝 동안 7점을 내주면서 이 9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이 니퍼트 선수가 롯데에 특히 강했던 선수거든요. 예. 어제도 잘 던지다가 4회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4회에만 7점을 내줬는데 이 김문호, 이 최준석 선수에게 두 타자 연속 홈런을 얻어맞고서 이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롯데가 10대4로 이겼고요. 아하. 이 롯데가 프로 데뷔 첫 선발 등판에 나섰던 박진영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퇴했고요. 예. 최준석 선수가 어제 한 경기에서 홈런 2개나 터뜨렸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프로야구 매일 보는 프로야구지만 저는 예측 불허이죠. 자, KT도 타선에 한번 불이 붙으니까 무서워요. 예? 예, 어제 그렇습니다. 한화전에서 홈런 5개나 쳤다 그러죠? 어제 이 KT와 하나 경기에서 홈런이 난무했습니다. 예. 이 KT가 홈런 5개 포함해서 안타 22개 몰아쳤고요. 예. 하나를 18대7로 이겼습니다. 이 KT가 홈런 5개, 하나가 홈런 3개를 쳤으니까 어제 이 경기에서만 홈런 8개가 난무한 경기였었고요. 예. 이 KT 김상현 선수도 홈런 2개나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KT의 선발 이 베너하트 선수가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7점이나 내주고도 타선이 폭발했기 때문에 승리 투수가 됐고요. 한화 김성근 감독으로서는 이 프로야구에서 역대 두 번째로 2,5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런 대기록을 세우고도 이 최악의 경기로 고개를 좀 떨구하게 됐습니다. 이 다른 경기에서는 NC가 삼성 9대8로 이겼고요. 기아는 SK를 7대4로 이겼습니다. LG도 넥센을 5대4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프로축구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광주 FC전에서 베트남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주영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죠. 어떻게 베트남데이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이주영 선수가 베트남 출신 선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박찬호 선수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박지성 선수가 영국으로 건너갔을 때처럼 우리도 이 베트남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예. 어제 이 베트남데이 이벤트에 베트남 교민 2천여 명이 경기장을 찾아왔고요. 행사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베트남 출신 쯔영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서 K리그 데뷔전을 치렀고요. 예. 인천 입장에서 좀 아쉽다면은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는 겁니다. 이 쯔영 선수가 K리그에서 제대로 좀 활약을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주영 선수 본인은 물론이고요.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K리그 전체에도 베트남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주영 선수가 이 베트남에서는 이 베트남의 기성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트남에서는 인기 있는 축구 스타인데요. 어제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 후반 초반에 교체가 됐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좀 더 경험이 쌓이면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 정도를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토트넘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지난 20일에 영국 언론에서 이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방출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예.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 축구 팬들은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예.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제 트위터와 SNS 상에서 팬들끼리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이 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야지 된다. 이게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이적료로 2,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82억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라도 되찾아가지고 다른 선수를 영입할 자금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에 좀 더 적응할 시간을 줘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화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과연 이 토트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도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죠.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보호 팁 알려드릴게요. 전 출근길에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한다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텀블러에 담아 먹습니다. 가까운 한두 층 정도 오르내릴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요.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들었니? 영종이 얼굴을 싹 바꿨대. 거기서 했다더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육 환경까지 갖춘 자이가 영종의 얼굴을 바꿉니다. 영종 하늘도시 자이로 다시 태어나다. 스카이시티 자이 5월 분양 예정 1661-0990 GS건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시작이 다르다. 1, 2차 성공에 이은 3차. 미래가 다르다.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와 수서 평택을 잇는 SRT. 전국 청약 가능한 평택. 클래스가 다른 5,600여 세대 명품 자이시티의 완성. 공원 수영장 사우나까지.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5월 예정 1800-5743 GS건설.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8시 34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출근길 슬슬 마무리될 때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만큼은 좀 빡빡합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길게 막혀서 1시간 정도 소요 예상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도는 성산동 가는 길 2건의 돌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성산동 쪽으로 정릉과 국민대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이 구간을 지나와서는 사고 구간 때문에 막히고 있습니다. 홍은과 홍제 사이 2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솔직히 이제 슬슬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정치권도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순서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새아침 서양호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한뉴스에 꼭 동원되어 나온 사람이었네. 아니,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겠지. 그런데 진짜 하시네. 작가분이 이렇게 작가분이 이렇게 해봐달라 그랬는데 어색하네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저도 막 그냥 닭살이 쫙 돋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닭살이 돋으니까 갑자기 얘기가 안 나오네. 예. 자, 먼저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보죠. 새누리당이 이 중진 연석회의 열어서 어쨌든 혁신형 비대위를 다시 이제 얘기하자. 사실 전 이것도 좀 그렇다고 보는 게 새누리당 중진연석회에서 예전엔 혁신형 비대위 투트랙으로 가자 결정을 내렸는데 아니 또 이제 같은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혁신형 비대위로 가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만큼 당 내용이 심하다는 얘기인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아마 고민이 가장 깊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안건 친박이냐 비박이냐 정로몬의 선택은 이겁니다. 정로몬 솔로몬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국장님. 예, 정로몬은 그 솔로몬의 이 지혜를 빌리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비유인 것 같은데 자 솔로몬은 말이죠. 아주 이 좋은 어떤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아주 중요하지만 언제 판결을 내렸느냐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자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와 이랬습니까? 아니죠. 즉시 그때 딱 판결을 내려줘서 그것이 딱 가능했잖아요. 예. 자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 당선된 지 경선에서 당선된 지 얼마나 됐죠? 엄청나게 시간이 흐르고 있죠. 촉각촉각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자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딱 그 법통을 잇는 지도부는 한 사람
정진석 원내대표밖에 없어요. 예. 딴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도 없고 그렇다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실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정진석 원내대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지금 즉시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근데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진회의 소집하고 또 뭐 설문조사 지난번에 설문조사 돌리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이 행동밖에는 없거든요. 자, 지금 친박을 하자니 뭐가 어떻고 비박 의견을 들어주자니 뭐가 어떻고 이런 어떤 고민 자체가 사실은 좌고우면 우물쭈물 정치의 표상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을 망치는 건 정진석 원내대표의 우물쭈물 지금 단안을 못 내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지금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상영호 소장님. 뭐 죄 없는 정진석이 뭔 죄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친박이 너무 속이 보이는 노골적인 도로 친박당 만들려고 하는 간섭과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막장 드라마에 보면 왜 밤새 그 남편이 부인을 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 아니 정진석 원내대표를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을 무마하기 위해서 원내총회에서 네. 원내대표 뽑아놓고 이제 와서 또 흔들어서 그 전국이 부산에서 친박의 말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전국이 통해서 완전히 리더십 다 훼손시켜놓고 네. 이제 와서 다시 이름한다?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건지 결국은 강제석 황우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는 거 알지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 선에서 네가 한번 결정해봐. 즉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는 걸 막고 너는 원내대표일이나 충실해라. 비대위원장은 이 친박 중에서 강제섭이나 황우려가 해서 우리가 도로 전당대에서 친박 당권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그 도로 친박당 만들기 횡포에서 아무리 정진석인들 그분이 충청도 사람은 총총걸음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친박의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상황 때문에 정진석 대표가 자기를 제대로 못하게끔 만든 그것 또한 큰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진석 원내대표 그때 경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파 분열 수습은 내가 책임자다. 내가 적임자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개파 분열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면 개파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건 상상 못하고 그런 개파 분열을 어떻게 수습을 하죠? 친박계가 주류예요 지금. 예. 당에 지금 거의 60% 70%를 차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60% 되죠. 60% 정도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주류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서 개파분을 수습하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 예상도 못하고 그러면은 경선에 나왔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적임자다고 한다면 적임자만큼의 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은 두 분 말씀 이거 다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딱 하나의 가정을 그러니까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 얘기를 다시 들어도 이미 어긋나 있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냐.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친박 얘기 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인데 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친박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친박이 그럼 정진석 원내대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또 진짜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서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어차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 본인의 정치적 행동이 여기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 손을 들어주는다면 도로 친박당 만드는 어용 비대위원장 어용 대표가 될 것이고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백도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본인의 주장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중부권의 대망론이라던가 충청도 JP를 이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차기의 두각을 나타내려면 이번 기회에 명분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충분할 때 도로 친박당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친박만의 새누리당만의 패배를 넘어서서 향후 미래 권력이 새누리당마저도 암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도 양단에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친박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소신껏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성원 원내대표가 믿을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지만 사실은 친박도 주류도 그렇고 비박도 그렇고 아 이게 여론이 이런 흐름이라 우리한테 크게 불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몰아쳐야 되는데 지금 왜 자고 오면이면 이냐 하면 그 당선자와 당협위원장이 연석하는 총회를 하겠다. 이게 묘수처럼 보였잖아요. 왜? 아니, 근데 그거 무산됐어요. 네. 무산됐는데 그 기자들이 이게 왜 무산됐습니까 하고 당직자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애당초 확정됐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걸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묘수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요. 저는 중진연석회의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건 사실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연석회의 결론 때문에 문제만 더 복잡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해요. 본인이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자꾸 딴 데 의사결정기관에 저걸 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인 거죠. 그렇죠. 당원 당규상에 중진회의라는 건 없어요. 없잖아요. 최고 의결기구도 아니고 집행기구도 아니고 아니죠. 결국은 자문이잖아요. 자문을 들어보겠다. 자문이라는 건 들어보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 그렇죠. 자기가 결정 안 하고 저렇게 계속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이 당협위원장 플러스 당선인 총회 그거 오히려 무산된 게 일을 덜 꼬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 되면 또다시 친박 비박 성토 대회가 될 테니까 저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제석 황우리어 당내 중진을 세우면 친박 도로당을 만들게 될 거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또 비박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면 거기 자유를 내면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현재 겸임을 하고 대신에 빨리 당이 지금 공백 상태인 지도부를 만들어서 친박들 일부를 보강해서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털어내는 게 그것이 오히려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비박 친박들은 거기 친박을 더 꽂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의 고민도 사실 거기 있는데 간단해요. 밀어붙이든지 다 털고 나오든지.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면 주류가 어차피 60%가 대주주가 있으니까 대주주 이사회에서 지금 대주주들이 비토를 놨으니까 그럼 나 항복 마음대로 하셔. 원내대표 권한만 할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셨어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나는 원내대표로서 지금 비상 상황에서의 어떤 최고 리더로서 이렇게 결정하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하고 나가는 둘 중에 하나죠. 공주 가서 하루 만에 돌아오신 분이 과연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답은 없다. 돌아갈 수 있는 언론에서 뭐 3가지 선택지 4가지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간단하지 이거 아니면 저거지.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얘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게 사실 새누리당의 이거하고 마찬가지 이 뭐죠 갈등 뭐 분당 얘기 나오고 이거 연결된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 야단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사판을 짜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도 새 한국의 비전이라는 싱크탱크 준비하면서 새로운 정치판 신당 창당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치권에 불어닥칠 새판짜기 시나리오, 쉽게 얘기하면 정계 개편 시나리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새자 들어가는 데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새정치. 예.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미스테리 하나를 또 추가하시려는가 본데, 새정치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적 미스테리죠. 예. 그런데. 거의 UFO 수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확인, 아직도 미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새판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판. 그러면 상대적으로 헌판이 뭡니까? 헌판에 대한 규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학규
지금 고문이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어요. 근데 밝힌 건 이거란 말이죠. 분노와 좌절을 느낀 국민들이 뭐 그걸 담을 그릇이 없다. 근데 국민들 중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헌판일 텐데 지금 저는 야당 지지자들은 결코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희망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없이 일당이 됐으니까 희망적 이제 분노가 아니고 국민의당도 역시 호남에서 교섭단체도 안 될 줄 알았더니 지금 희망적이죠. 예. 그러면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중도층이고요. 그럼 손학규 지사가 짜고 있는 판은 좀 의외로 쉽네요. 그러면 의외로 쉽네. 세 당 중에 지금 가장 흔들리고 있는 당 흔들려서 그럼 나머지 오면 자기가 하겠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명분이라면 예. 사실상 지금 그 손학규 고문이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 정계를 은퇴했을 때 어떤 이 명분과 사실 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정의화 의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이런 얘기. 우리 최영 소장님. 우리 이종훈 국장님 셋 중에 새정치 세 판 나왔는데 거기 새누리는 안 들어가나 모르겠네. 셋 다 들어가면. 거기도 미스테리죠. 뭐 다 미스테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이런 그 새로운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가 4.13 이번 총선의 민심에서 정부 여당은 심판받고 또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되었지만 야당 또한 호남으로도 비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엄중한 민심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도로 친박당 비박들이 싸우는 논란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야당은 4.86 운동권 강경파가 다시 재복귀되는 거 아닌가 더 강화되는 건 아닌가라고는 우려. 국민의당 또한 민생이나 이런 경제 문제 생길 줄 알았더니 결선 투표니 연정이니 기성 정치와 다를 바 없이 하는 행태를 보고 이런 다야 구도야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와 손학규 각계약진의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여당 내에서는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점, 야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에서 누구도 우위에 서고 있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다야 구도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주자들에게 기회로 포착되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새누리당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차기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뚜렷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린다. 그런데 친박의 입장에서 볼 때 의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의중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 있어서의 대선 후보로서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갈 테면 나가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자 그렇다면은 비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대선 후보도 없죠. 이렇게 근데 밖에서 깃발 들고 있죠. 지금 정의화 의장이. 그러니까 그렇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도 비노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비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의 또 대권 후보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깃발을 또 들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호남 의원들이 많은데 그 호남에서 사실 인기가 1위인 사람은 손학규 전 대표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그 전 반증이 손학규 고문이 오늘 봉화마을 추도식에 안 간다는 점이에요. 자, 5.18 추도식에 갔는데 봉화마을에는 안 간다.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안고도 그렇게 행보를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어떤 그 지향점이 뭐냐면 친박으로 밀어내고 이쪽 극으로 친록으로 이쪽으로 밀어내고 밀어낸 지형에서의 자신의 행보. 여기가 지금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 그릇을 자기가 그릇이 되겠다. 그걸 담아내겠다. 이런 행보가 아니냐. 분명히 비판을 많이 받을 텐데도 오늘 안 가시거든요. 저는 그게 분명한 의사 표현이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영호 소장님. 네, 그래서 더민주당은 친노 패권당으로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친박 패권당으로 몰고 나머지 비박과 비노와 그리고 호남 등 여러 주자들을 모아서 제3진영에서 모아서 함께 중도개혁 정당을 만들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대표 선택지는 현재 있는 국민의당을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밖에 될 수 없지 않겠는가. 바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일단 더민주당을 이탈해서 국민의당이 들어가진 않고 예. 4세력으로 남아서 정의화 의장도 지금 PK가 이번 총선에서 부산 경남 지역이 야당이 52% 47%라는 놀라운 이미 야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PK의 독자 세력화를 추구하면서 제4세력으로서 손학규 대표와 외부에서 있다가 결국은 3당인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서 큰 리그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유승민도 들어와라. 그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이 지금 친박이 주도하는 친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가겠습니까? 반기문조차도 그럼 가지 않고 만약에 이 중도개혁 리그에 반기문, 손학규, 유승민, 김무성 다 들어온다고 한다면 안철수까지 한다면 아주 제일 큰 판이 되지 않겠냐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이건 하나의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정의화 의장도 같은 얘기하고 손학규 전 대표도 같은 얘기하고 한쪽은 PK죠. 사실 손학규 전 대표는 호남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두 사람이 사판짝이란다는 건 영호남에서의 사판짝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1990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영호남의 어떤 연대의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자다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일단 TK와 PK가 갈라졌다. 갈라지는 건 어쩔 숙명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사실 TK와 PK의 연합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갈라선다면 둘 중에 하나 동서연대로 한 묶음 말씀하셨듯이 영호남이 명분이 있잖아요. 지역 갈등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을 영호남이 손잡는다. 그 지형이 하나 있고 또 한 지형이 호충연합, 호남과 충청연합. 그러니까 PK와 TK가 갈라지고 둘이서 손을 잡으면 가능하다. 이 두 그 연합 중에 한 연합이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세력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과 경선하기 싫어서 그 친노 패권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나온 거고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대표와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나온 건데 결국은 아니 문재인 싫어서 나왔는데 근데 다시 또다시 자기들하고 경선을 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도 그 안철수도 그리고 정의화 의장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구는 있으나 대선 주자들이 양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탄은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하고요. 자, 지금까지 데일리인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